정인성 신앙송 명인이 주최하고 수원신앙송가협회가 협찬하는 제1회 상상 속 신앙송회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수원신앙송가협회 부회장 안준영입니다. 오늘 제1회 상상 속 신앙송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정인성 명인의 신앙송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소담소담 카페에서 2년여 동안 우리 목요 신앙송회로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게 안이 꽉 차서 밖에서 이렇게 간이의자를 놓고 하던 그렇게 성황리에 이어지다가 이제 코로나로 잠시 여태까지 쉬고 있다가 오늘 장소를 옮겨서 이곳 상상 캠퍼스에서 1회로 시작하면서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앞으로도 매월 넷째 주 4시에 토요일 4시에 이곳에서 낭송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전 행사 없이 축하 공연으로 이춘종 선생님의 팸플룻 연주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춘종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팸플룻 악기를 여러 가지 크기와 디자인으로 직접 만들어서 연주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이춘종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음악 엘콘도 파샤 철새는 날아가고를 팸플룻으로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네, 청한 팸플룻 연주를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정수 신앙송가의 축하 신앙송이 있겠습니다.
김정수 신앙송가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김정수 신앙송가께서는 전국 신앙송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시고 수원신앙송가협회 행사기획본부장으로 도슨트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낭송할 시는 성명순 시인의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성명순. 아프지 않고 마음 조이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바라만 봐도 좋을 아침 이슬처럼 내려 햇빛 물고 사라지려나. 사랑이 샘솟지 않는다면 하루는 그저 마른 장작개비지.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만남과 이별일지라도 아끼지 않아도 좋을 말. 사랑해. 고마워. 힘들지? 안아줄게. 쉽고도 좋은 말. 세월이 훌쩍 흘러야 이해되는 삶의 모순. 결코 손을 저어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네, 낭송을 듣고 나니 괜시리 옆에 누군가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김정수 낭송가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축하 순서에 이어서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신 정인성 신앙송 명인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봄비가 촉촉 내리는 날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모시고 멋진 신앙송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상으로만 꿈꾸던 일이 현실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밤잠을 설칠 만큼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 시인님들과 수필가님, 이렇게 문학적 그 소양이 높으신 분들을 모시고 이런 상상회에서 함께 그런 여정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가해 주신 시인님들과 수필가님 그리고 낭송가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봄물이 가을을 물들게 한다는 말처럼 오늘 첫 봄에 첫 비가 내리는 것처럼 신앙송 상상회가 봄처럼 시작합니다. 가을의 깊은 풍성한 가을의 모습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인성 명인의 감개무량한 인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축하해 주러 오신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대전 멀리에서 오기선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신용식 시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희 시인님
네, 반갑습니다. 또 이하재 낭송가님 모셨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윤수천 시인님과 정인성 신앙송가가 나오셔서 윤수천 시인의 늙은 봄날을 정인성 신앙송가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두 분 올라와 주세요. 네, 자리에 앉으시면 네, 윤수천 시인께서는 수원 문인협회 회원이시며 아동 동화 작가로 꺼벙이 억수, 씁쓸할수록 화려하게, 늙은 봄날 등 80여 권의 동시집, 동화집, 시집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사항은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어 활동 교과서에 동화 할아버지와 보청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인성 낭송가님 낭독 부탁드립니다. 늙은 봄날. 윤수천. 화단 옆 의자에 앉는다. 볕 좋은 오후다. 어디선가 바람 한 줄기 건너와 졸음을 쫓는다. 외롭냐고? 천만에 이보다 더 달콤할 순 없다. 주방에서는 늙은 아내가 저녁 준비에 한창이다. 달그락 달그락 사기 그릇 부딪히는 소리, 아내의 콧노래 소리가 들린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날에는 언제고 봄날이다. 봄을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다. 나는 이런 늙은 봄날과 사는 게 참 행복하다. 네, 윤수천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정인성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윤수천이라고 합니다. 시와 동화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한 51년째 됐고요. 예, 수원에서만 산 지도 지금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정인성 선생님이 낭송해 주신 늙은 봄날은 저희 집에 손바닥만한 그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 옆에 의자를 놓고 제가 앉아서 종종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주방에서 집사람의 그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스마트폰에다가 그냥 한자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저장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 스마트폰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적고, 또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생각나면 적고, 또 호젓한 산길을 걷다가도 걷고 해서 스마트폰이 저에게는 하나의 노트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늙은 봄날에서 나오는 늙은 봄날은 저희 집사람을 얘기합니다. 세월이 가고 나니까 봄도 늦더라고요. 그 늙은 봄날을 제가 함께 살면서 느낀 것을 그날 적었습니다. 이왕 온 김에 제가 어딜 가든지 한번 시를 또 하나 낭송을 합니다.
좀 들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을은 사랑하라 하네. 윤수천. 가을은 우리에게 하늘을 보라 하네. 사는 일이 뭔지 정신없이 달려온 인생. 오늘은 잠시 내려놓으라 하네. 여름 내 무성했던 나무와 숲들, 푸름에 취했던 산과 들녘, 어느새 누렇게 바래고 희미해지는 그림자. 저무는 시간을 보라 하네. 가을은 우리에게 너무 욕심내지 말라 하네. 곡식도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남겨두라 하네. 들녘에 사는 배고픈 짐승들, 굶주린 생명들을 위해 남겨두라 하네. 세상은 생명을 가진 이들의 삶의 무대, 어제의 생명들이 남기고 간 고마운 마당, 그리고 우리가 두고 가야 할 또 하나의 세상. 가을은 꽃씨를 생각하라 하네. 나도 꽃이, 그대도 꽃임을 마음에 새기라 하네. 그래서 다음 세상을 위해 기꺼이 묻히라 하네. 가을은 우리더러 사랑하라 하네. 우주의 시간 속에서 만난 고마운 인연, 누구는 부부가 되고, 누구는 연인이 되고, 누구는 친구가 되고, 또 누구는. 가을은 우리더러 사랑하라 하네. 사랑으로 한 송이씩 꽃이 되라 하네. 찬란한 목숨이 되라 하네. 찬란한 우주가 되라 하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이왕 한 분만 혹시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한 분을 제가 저 질문을 받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떤 대화의 실마리가 되겠습니다. 한 분만 제가 받겠습니다. 아까 저 낭송해 주신 신앙송가 김정수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평상시에 다른 시를 쓰시는 시인분들에게도 궁금한 점이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시의 어떤 주제에는 아마 사랑이라는 것이 빠지지 아마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랑을 주제로 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집에 지금 그 늙은 봄날이었나요? 네. 그 주인공 사모님 말고 네. 사람으로 네. 사람으로 사랑을 네. 주제로 했다라고 했을 때에 네. 그 집에 사모님께서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옛 사랑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사모님의 반응은 네. 이렇게 너그러우신 편인지 아니면 약간의 조금 질투가 있으시지 문학을 않을까. 하다 보면 참 좋은 게 많은데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단 옆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다 보니까 몇 번 대나무에 마디가 있듯이 몇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봄비를 맞아가면서 한 우산을 쓰고 산책길을 같이 걸었던 여인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 양반이 작품 구상을 하시나 보다. 네, 문학이 참 좋습니다. 제가 문학을 안 했다면은 아마 아니 무슨 생각을 이렇게 골똘히 해요? 아니 딴 여자 생각하는 거 아니요?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문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저는 늘 감사하고 문학에 대해서 꾸벅꾸벅 절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네, 되겠습니까? 사모님도 마음이 굉장히 넓으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네.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 왜 질문을 제가 받았느냐면 한 분에게는 꼭 제가 시집을 드립니다. 네. 이건 포켓 시집으로 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거나 핸드폰에 넣고 다니시다가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올라오셔서 바로 네. 네. 네, 늘 일상이 글감이 되시는 우리 윤수천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낭송 애호가들의 낭송 순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제가 보니까 보라색 옷을 입고 오신 우리 저 김포에 멀리에서 오신 우리 이진숙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이진숙 선생님의 낭송을 시작으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직접 소개해 주세요, 선생님. 시랑. 선생님 무대를 어디서 여기쯤에 요쪽에 쓰셔야 돼요. 요 나오셔서 요 꽃 앞에 쓰시면 영상 촬영이 이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신앙송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짧은 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혜령님의 정말 그럴 때가 낭송하겠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이어령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누가 괜찮니? 라고 말을 걸어도 금세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노엽고 외로울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신발 옆에 벗어놓았던 작은 신발들, 내 편지 봉투에 적은 수신인들의 이름,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던 말소리들은 지금 모두 다 어디 있는가? 아니, 정말 그런 것들이 있기라도 했었는가? 그런 때에는 연필 한 자루 잘 깎아 글을 씁니다. 사소한 것들에 대하여,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손톱에 대하여, 문득 발견한 묵은 흉터에 대하여, 떨어진 단추에 대하여, 빗방울에 대하여,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네, 아름다운 낭송을 해주신 우리 이진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어떤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낭송을 해주시겠습니까요? 최길순 선생님 나와서 아름다운 인연설 부탁드릴까요? 인연 서설.
문병란. 꽃이 꽃을 향하여 피어나듯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는 일이다. 물을 찾는 뿌리를 안으로 감춘 채 원망과 그리움을 불길로 건네며 너는 나의 애달픈 꽃이 되고 나는 너의 서러운 꽃이 된다. 사랑은 저만치 피어있는 한 송이 풀꽃, 이 애틋한 몸짓, 서로의 빛깔과 냄새를 나누어 가지며 사랑은 가진 것 하나씩 잃어가는 일이다. 각 기다린 인연의 한 끝에 서서 눈물에 젖은 정한 눈빛 하늘거리며 바람결에도 곱게 무늬지는 가슴. 사랑은 서로의 눈물 속에 젖어가는 일이다. 오가는 인생길에 애뜻이 피어났던 너와 나의 애달픈 연분도 가시덤불 찔레꽃으로 어우러지고 다하지 못한 그리움, 사랑은 하나가 되려나. 마침내 부서진 가슴 핏빛 노을로 타오르나니 이 밤도 파도는 밀려와 잠 못 드는 바닷가에 모래알로 부서지고 사랑은 서로의 가슴에 가서 고이 죽어가는 일이다. 네. 두 분의 화려한 음색이 꽃으로 이 분위기를 한껏 돋궈줍니다. 이어서 이마자 초대 수필가님과 박경옥 동화구연가님 두 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마자 수필가님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네, 이마자 수필가님을 수필 어느 별에서 왔니? 박경옥 동화구연가께서 낭독해 주실 건데요. 이마자 수필가님은 한국문인협회 회원과 한국수원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시며 저서로는 어느 별에서 왔니, 행복을 꿰는 여자 외에 다수의 공저 출간이 있습니다. 2014년 수원시 버스 정류장 인문학 글판에 시가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두 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경옥 선생님 낭독 부탁드립니다. 어느 별에서 왔니? 임화자. 나이가 들어 면역력이 약해져서인지 아픈 곳이 많다. 이번에는 대상포진이 걸려 한 3주간 고생을 하였다. 옛날에 한 번 앓고 예방주사도 맞았는데 또 걸린 것이다. 그리 심하게 앓지를 않아서 다행이다. 마지막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앞에 쌍둥이 유모차를 몰고 오는 젊은 부부를 만났다. 만나는 순간 나는 유모차를 마주잡고 발을 멈췄다. 아쿠 예뻐라. 어쩜 이리도 귀여울 수가 있을까. 어느 별에서 왔니? 아기 아빠가 유모차를 멈추고 빙그레 웃으며 섰다. 유모차 안에는 한 4개월 정도 되는 남자 아기들이 방글방글 웃고 누워 있었다. 미안해요.
너무 예뻐서 그냥 갈 수가 없네요. 이렇게 예쁜 아기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아기 부모들은 그저 빙긋이 웃고만 있었다. 마냥 보고 있다면 주책 없는 할미가 될 테니 유모차에서 손을 떼고 너무 귀한 선물을 보여주어서 그냥 갈 수가 없네요. 가다가 두 분이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요 하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극구 사양하는 엄마에게 주었다. 두 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피로가 다 풀린 듯 가벼웠다. 어른들께서 아기들을 사람들의 꽃이라 부르셨다. 정말 아기들의 미소는 꽃보다 더 아름답고 예쁘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진다.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돈 자랑, 힘 자랑, 자식 자랑, 마누라 자랑, 사돈의 팔촌이 고관인 것도 자랑거리가 된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손자 자랑 경연을 벌여놓고는 차례로 돈을 받고 들어주는데 자랑 한 번에 10,000원씩 내라고 하면 30,000원을 한꺼번에 내고 3번씩 손자를 자랑하는 친구도 있다. 하루 종일 손자를 보느라 시달리지만 아기가 잠들었거나 놀고 있으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보고 한다고 했다. 볼 때마다 재주가 하나씩 늘어가는 아이가 이렇듯 대견하고 신통하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기를 보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봄눈처럼 사라지고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아기는 나에게 웃음 바이러스다. 아기였을 때도 예뻤지만 성장하면서 자라는 모습은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다. 걸음마 하는 것도 신기하고 새로운 단어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꼭 천재를 키우는 것 같았다. 지금도 성장 과정 일기를 읽어보면 어느 날 하루도 신기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루에 10번도 더 총칼에 쓰러져 죽어주어야 할 때가 많았다.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는 길에 떨어진 총알을 줍고 와야 했고 층계를 오르내릴 때는 가위바위보를 하여 누가 먼저 오르내리나 시합을 해야 했다. 그렇게 자란 아기가 지금은 100kg이 되는 체구의 고등학생이 되어 밤을 지새우며 입시 공부를 하고 있다. 이제 해줄 수 있는 것은 용돈을 주는 일뿐이다. 성년이 다 된 손자지만 지금도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칭호 우리 강아지에서 우리 왕자님으로 바뀌었다.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 맛있는 것도 만들어 줄 수도 없고 가끔씩 특별식을 사주곤 한다. 지금은 커가는 아이를 보다가도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측은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저렇게 천진한 것이 장차 이 모진 세파를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걱정인 것이다. 힘들게 공부하여 대학을 마쳐봐야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하늘의 별 따기요 운 좋게 자리를 얻어도 머지않아 퇴출을 걱정해야 한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불경기를 고통, 정치가들은 진흙탕에서 개싸우듯 싸우느라 꼴이 말이 아니고 권력자들은 뇌물 시비에 휘말려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니 어디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하나.
그래도 내 손자는 꿋꿋하게 잘 자라줄 거라 믿고 싶다. 잠시 착잡했던 마음에 천사 같은 아기들의 미소를 생각하니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니까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살자는 생각이 들었다. 네, 이마자 수필가님의 시 어느 별에서 왔니? 이 탄생 배경이 궁금합니다.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 앞에. 저는 손자가 하나예요. 외손자가 하나고 친손자는 아직 없고, 그래서 항상 아이들을 보면 귀여운데 치료를 받고 나오는데 그 쌍둥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나 예쁘고 천사 같아서 그 아이들 보면서 와, 정말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별에 어느 별에서 온 천사들 같아서 그 아이들 보면서 이 수필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썼습니다. 네, 낭독해 주신 분과 수필 네, 선생님 두 분께 무척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초대 신앙송 순서로 조경란 신앙송가를 모셔서 네, 조경란 선생님 올라와 주세요. 네. 네, 잠시 자리를 잡아주시고, 네, 조경란 신앙송가께서는 여성 농업인 시낭송가로 야생화 농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수원 신앙송가협회 수석 이사님이시며 전국 신앙송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늘 낭송할 시는 신석정 시인의 한라산은 서서. 한라산은 서서. 신석정. 태초였다. 너무 어두웠다. 그 무서운 혼돈 속에 한라산은 서서 뜨거운 가슴을 불을 뿜으며 몸부림쳤다.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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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의 목맨 소리. 그러는 동안 여러 천년이 흘러갔다. 하늘이 처음 열리던 그 어느 날 아침, 먼 구름 밖에 아스라이 솟아오른 지리산을, 금강산을, 백두산을 한라산은 서서 역력히 보았다. 외롭지 않아서 한라산은 즐거웠다. 그동안 또 여러 천년이 흘렀다. 뜨거운 가슴을 백록담 차온물로 달랜 다음 숱한 초목과 검수를 거느리고 항상 바다 건너 먼 조국을 간절히 보살폈다. 사철 푸른 굴거리 나무로, 북가시 나무로, 빗죽나무로, 꽝꽝나무로, 비자나무로 한때 상처 입었던 아랫도리를 가리고 철철이 피어나는 만병초 꽃으로, 동백꽃으로, 협죽도 꽃으로, 뻐국제 꽃으로, 구름송이 꽃으로 시로미로 가슴을 단장하고 머리를 단장하고 한라산은 서서 착하게 살아왔다. 그 뒤 또 여러 천년이 이어 흐르고 있다. 드세게 몰아치는 계절풍 따라 꽃가루, 눈보라, 철새도 오가는데 한라산은 서서 태고히 서서
금강산을 부른다 백두산을 부른다 메아리도 없다. 지금 나는 우리 이윤이가 비행기에 실려 보내온 밀감을 지근거리며 문득 우무와 더불어 외로이 사는 한라산을, 이윤이보다 외로운 망아지들이 풀을 뜯는 한라산 백록담을 생각하고 있다. 네, 우리가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온 듯 시를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쯤에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럼 2부 첫 순서로 김혜숙 시인님과 채원 낭송가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두 분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네. 네, 앉아 계시면 프로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숙 시인님을 소개합니다. 김혜숙 시인께서는 수원문인협회 회원이시며 시집으로는 그래도 꽃이다, 동시조집으로는 발가락이 꼬물꼬물을 출간하셨습니다. 두 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원 낭송가님 낭송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꽃이다. 김애숙. 움푹 패인 길, 쓰다듬는 봄바람, 나비 그리워하며 봄비 내린 골목 한 귀퉁이, 민들레 홀씨 스스로 일어나 날아오른다. 단장하던 꽃이 지고 떨어진 꽃 희롱하며 바람이 지나가고 하수구에 꽃 떨어져 진흙 옷 입었어도 그래도 꽃이다. 바람이 꽃을 안아올린다. 봄 햇살 속 톡톡 터지는 향기, 맑은 시냇물 소리 가득하다. 열기로 들뜬 봄밤, 광교산 긴 그림자 안고 소쩍새 풍령가르를 부른다. 솥적다 솥적다 솥적 네. 네, 우리 김혜숙 시인님의 시 배경을 한번 듣고 싶어요. 그래도 지금이 봄이잖아요. 이런 봄밤이면 제가 창문 앞에서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혹시 소쩍새 소리가 들리나 하고 제가 이 창가를 서성이는 버릇이 있어요. 제가 소쩍새 소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말랑말랑해지고 정말 행복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꽃이라는 시를 쓸 때
이제 그 소쪽새 소리랑 또 그 꽃이 피었다가 바람에 떨어져서 하수구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보통 꽃은 아름다움의 대명사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꽃은 마음에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마음을 빼앗아 가기도 하죠. 사실 꽃을 카메라 앵글로 보면 그렇게 완벽한 구조의 사물이 없다고 해요. 꽃이 진옥 옷을 입었어도 꽃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진흙에 꽃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도 꽃은 여전히 꽃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지닌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제가 시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쁘게 맞춰서 인사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맹기호 초대 신앙송가를 모셔서 신앙송을 청해 듣겠습니다. 맹기호 선생님 올라와 주세요. 네, 꽃 앞에 서시면 화면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맹기호 신앙송가께서는 시인으로, 성우로, 수필가로, 자연주의 신앙송가로 활동 중이시며 수원 수필가협회 회장과 문학가 비평 작가회 상임 고문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낭송할 시는 정호승 시인의 이별 노래.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수필가이며 평론가인 월터 페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터 페이터. 과거 고등학교 교과서에 페이터의 산문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양하 씨가 번역을 해서 교과서에 또 실렸던 그 글입니다.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던 해에 죽었으니까 옛날 사람입니다. 죽은 지 130년이 되었습니다. 월터 페이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그 모든 예술은 음악적 상태를 동경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걸 벽에 써놓고 절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모든 예술은 음악적 상태를 동경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조각도 있고 무슨 뭐 무용도 있고 시도 있고 그림도 있고 뭐 이렇게 예술이 좀 건축도 있고 예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예술은 그 자기 자신이 장르를 수행하면서 그거의 품격을 높이려면 그 음악적으로 그 음악적인 요소를 결합해야만 그 예술의 품격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시드니에 있는 그 오페라 하우스 건물이 생각나십니까? 조개 껍데기처럼 이렇게 건축인데 음악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월터 페이터, 모든 예술은 음악적 상태를 동경한다. 예술에 음악이 없으면 안 돼요. 김연아의 아이스 댄싱을 음악을 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공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흥어시 논어가 그게 20편인데 제 8편이 제 8편이 그게 태백편입니다. 거기에 흥어시 이보의 성어악이라, 성어악이라, 모든 예술은 성어악이라, 음악으로 이룬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춘추전국시대 사람이면 2500년 전 그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물 마시다 살에 들렸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한테 사람들이 제가 신앙송을 하니까 정지용의 향수를 낭송으로 해달랍니다. 절대 안 합니다. 신앙송으로 음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지용의 향수를 하면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이걸 하면 관객은 마음속으로 넓은 벌 동쪽 끝으로 노래를 생각합니다. 낭송은 절대로 음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월터 페이터의 모든 예술은 음악적 상태를 동경한다. 공자님이 흥어시 이보의 성화학이다. 모든 예술은 음악이 종착역이다. 낭송으로 음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 가서 그 좋은 노래를 낭송해 달라고 그러면 거절해야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네. 이런 악조건과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재작년에 세상을 뜬 이동원 가수가 부른 이별 노래, 그걸 신앙송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별 노래, 정호승.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그대 떠나는 곳 내 먼저 떠나가서 그대의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되리니 옷깃을 여미고 어둠 속에서 사람의 집들이 어두워지면 나 그댈 위해 노래하는 별이 되리니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그대 떠나는 곳 내 먼저 떠나가서 그대의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되리니 옷깃을 여미고 어둠 속에서 사람의 집들이 어두워지면 나 그댈 위해 노래하는 별이 되리니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아직 늦지 않으리. 네. 아름다운 특강과 함께 이별 노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낭송 애호가들의 낭송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우리 이하재 선생님 나오셔서 낭송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다음 분 또 준비해 주세요. 네, 짧은 인사와 함께 낭송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택시 운전하면서 밥벌이 하고 있는 또 시인 흉내를 내고 있는 얼치기 시인입니다. 저 사는 곳은 동탄이고요. 수원에 가까워가지고 여기 수원시 낭송에 몇 번 출연했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나의 장례식 이 제목. 눈물을 추레한 웃음으로 훔치며 서럽게 우는 저놈은 내 허물을 타자들에게 전주하며 기득거린 적이 있다.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정장 차림은 어느 날 죽는 신용하며 돈 빌려간 후 오리발을 내밀다가 불쑥 나타났다. 고기 정숙 맞은 처녀는 애간장을 녹이다가 끝내는 딴 놈에게 정을 주었다. 잘못 말린 미역 줄기처럼 구겨진 얼굴로 안주 없이 소주 4병째를 비우고 있는 칙칙하게 빛바랜 고동색 저부화기는 나한테 허지간히 구박받으며 살아온 놈이다. 또 식장에 대한 예의도 없이 후드 티셔츠를 입고 나타난 초죽일 저놈은 살아서 어쩌다 만날 때에도 밥값 한 번 안 내더니 오늘도 부의금 없이 독상을 받고 있구나. 문상하고 나와 글썽글썽한 눈으로 개밥바라기 별 바라보며 모락모락 담배 연기 피워올리는 카키색 잠바떼기는 언젠가 술집에서 사소한 언쟁으로 멱살 드자비를 벌인 놈이다. 살아서는 낯짝 보기 어렵던 인간들이 한 걸음에 달려와 슬픔 한 상 거방지게 때려먹고 있다. 찬란한 슬픔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의 장례식을 언젠가는 나의 폰에서 가게 되는 날이 지금 세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선희 선생님.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도종환. 저녁 숲에 내리는 황금빛 노을이기보다는 구름 사이에 뜬 별이었음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버드나무 실가지 가볍게 디디며 오르는 마늘이기보다는 동짓달 20알 빈 눈길을 쓰다듬는 달빛이었음 싶어. 꽃분해가 꾼 국화의 우아함보다는 해가 뜨고 지는 일에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구절초이었음 해. 내 사랑하는 당신이 꽃이라면 꽃 피우는 일이 곧 살아가는 일인 콩꽃 팥꽃이었음 좋겠어. 이 세상의 어느 한 계절 화사히 피었다 시들면 자취 없는 사랑 말고 저무는 들녘일수록 더욱 은은히 아름다운 억새풀처럼 늙어갈 순 없을까. 바람 많은 가을 강가에 서로 어깨를 기댄 채 우리 서로 물이 되어 흐른다면 바위를 깎거나 갯벌 허무는 밀물 썰물보다는 물오리 때 쉬어가는 저녁 강물이었음 좋겠어. 네, 강선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조영희 시인님 잠깐 소개와 함께 시위 낭독, 네, 본인 소개랑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문인협회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건 특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오늘 낭송할 시는 결빙의 아버지,
그 낭송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척추를 다쳐서 협착이 와가지고 지금 앉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결빙의 아버지 이수익, 어머님 제 17살적 겨울은 목조 적산가옥 2층 다다미 방의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신발을 밀어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즘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뼛가루로 사가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17살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꽝꽝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네, 아버지의 등에 업히고 싶을 만큼 낭송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평시조 부문에서 장원을 수상하시고 김성환 선생님께서 시조창 남창자음 남창지름 푸른 산중을 불러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개인 소개하시고 불러주세요. 푸른 산중에 백발 노인이 고요히 홀로 남쪽 봉우리를 향해 앉아 있더라. 바람 부니 소나무는 살아있는 검은 고요. 안개 피니 골짜기에 무지개가 뜨더라. 소쩍 세우니 이 해도 풍년이 들겠구나. 누가 이 산을 적막하다고 하던고. 나는 이곳이 즐거움이 끝이 없는 세계인가 하노라. 푸른 산중 백발
향남봉리로 오다 바람 불어 송생스리요 안가의 걷어 학성 홍을 주걱체금은 전고하니요 적다 정조는 일년 봉이로 오다 구서 산을 정막 타던 곳 나는 낙무공 인가. 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한 분을 더 모셔서 낭송을 한번 듣겠습니다. 곧 일본의 주재원으로 나갈 아들하고 엄마가 나와서 엄마의 자작시를 낭송하겠습니다. 내 친구에게 안준영. 私の友達へ 안준영. 잎밥 꽃잎 사이로 내려온 아침 햇살은 나를 부르는 너의 손짓. 一つ葉たごの隙間から降ってくる暖かい朝日は私を呼ぶ君の手振り。 오늘도 투명한 이파리로 흔들리며 가날프게 버티고 있을 너. 今日も透明な葉っぱ揺らしか弱く耐えている君。 다시금 든든한 나무 뿌리처럼 기대어 볼 너의 마음 같은 노을빛에 今一度強い木の根みたいに頼れる君の心みたいな夕焼けに 이대로 안기어 비추어 보는 내 마음 하나. このまま抱かれて照らしてみる私の心一つ。 보고 싶다. 会いたい。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영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낭송 부탁드립니다. 네, 멀리서 오신 우리 유영자 선생님 본인 소개와 함께 낭송 부탁드립니다. 저쪽 꽃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 같도다.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 중에 내 사랑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하였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하였으므로 병이 생겼음이니라. 그가 나를 왼팔로 베개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큰 산을 넘어오고 작은 산을 빨리 달려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들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문틈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같이 가자.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우리 양떼를 먹이는구나. 사랑하는 자여, 해가 지기 전에,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들사슴 같을지라. 이 시를 제가 석 달 동안 죽기 살기로 외운 적이 있어요. 이 시를 외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나 하면 신비롭게도 18세 소녀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젊고 싶으시면 저처럼 아가서 2장을 한번 외워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먼 길 달려오셔서 우리 수원신앙송가협회에 늘 참석해 주시는 유영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음 분, 네, 멀리서 오신 오기선 낭송가님 낭송 부탁드립니다.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신석정. 저 새를 넘어가는 저녁해의 엷은 광선들이 섭섭해합니다.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지 말으셔요. 그리고 나의 작은 명상의 새 새끼들이 지금도 저 푸른 하늘에서 날고 있지 않습니까? 이윽고 하늘이 능금처럼 붉어질 때 그 새 새끼들은 어둠과 함께 돌아온다 합니다. 언덕에서는 우리의 어린 양들이 낡은 녹색 침대에 누워서 남은 햇볕을 즐기느라고 돌아오지 않고
조용한 호수 위에는 인제야 저녁 안개가 자욱히 내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늙은 산의 고요히 명상하는 얼굴이 멀어가지 않고 먼 숲에서는 밤이 끌고 오는 그 검은 치맛자락이 발길에 스치는 발자국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긴 뚝을 거쳐서 들려오는 물결 소리도 차츰차츰 멀어갑니다. 그것은 늦은 가을부터 우리 전원을 방문하는 까마귀들이 바람을 데리고 가버린 까닭이겠습니다. 시방 어머니의 등에서는 어머니의 콧노래 섞인 자장가를 듣고 싶어하는 애기의 잠뜻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지 말으셔요. 인제야 저 숲 너머 하늘에 작은 별이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경화 선생님 나오셔서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의 강물은 다음 기회에 다음 달에 오셔서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이제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정인성 명인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라라랄라 라랄라 으라랄라 으라랄라 라랄라 으라랄라 으라랄라. 너무 행복합니다. 이 멋진 자리에 이 봄날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 멋진 낭송회를 성황리에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얼음장수입니다. 어느 날 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와 신앙송을 하는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어쩌다가 세월이 10년이 지나서 감사하고 감동적이게 저에게 신앙송 명인이라고 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1년 동안 서울로 하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시작이니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지역의 문인들과 지역의 신앙송 애호가들과 이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행복하기 딱 좋은 이날, 멋진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노력하는 그런 상상 속 신앙송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체 사진 촬영을 끝으로 제1회 상상 속 시낭송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 길 와주신 선생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나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모두 나와주세요. 신앙송 화이팅!